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전기차, BEV 관련된 에너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EV의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배터리 EV에 대한 그 두려움,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수한 배터리 EV에 대해서는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나, 어쨌든 전기화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 EV 같은 경우에는, BEV 같은 경우에 사실 충전의 이슈가 상당히 좀 크지요. 꼭 그래서인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순수 BEV보다는 PHEV가 사실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속도가 제일 빠른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순수 BEV 판매량 같은 경우는요, YOY로 9.5%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PHEV 같은 경우에는 YOY로 87%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 가게 되면은 EV보다는 PHEV,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라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터리 화재가 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이제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가 만든 차량의 구매 선택 기준이 차량의 성능이 아닌 배터리야 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기술이긴 합니다만 현대차에서 EREV를 다시 꺼내오기도 하고, 유럽 쪽에서도 다른 대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전기화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저도 딱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화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EREV 차량, 그러니까 EREV는 뭐냐면은 가솔린으로 소형 엔진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건데, 중국에서 나온 차량들 보니까 리터당 주행거리가 한 22~23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차량이 한 11~12km 정도 되니까 한 2배 이상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충전의 필요성도 없고요. 기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배터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대안으로서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거죠. 순수히 배터리 EV 차량으로 올인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선택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배터리 차량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의 그 퍼블릭 차징, 그러니까 공공 충전소에서 총 사용된 전력량이 7월 한 달간 한 5테라와트시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보통 1kW에 대략 5km를 주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솔린 1리터 기준으로 약 12km를 주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5테라와트시의 전력량을 동일 기준 가솔린 차량의 주행거리로, 그리고 가솔린 소비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일간 기준 43만 8천 배럴 정도가 소비가 줄어든 거죠. 전기 충전으로 인해서. 근데 이건 퍼블릭 차징인 거고요. 개인주택에서 충전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50만 배럴 가까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퍼블릭 차징 기준으로 44만 8천 배럴입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그런데 원유에서는 가솔린이 10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중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44만 8천 배럴의 가솔린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원유는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은 186만 배럴 정도 됩니다. 중국의 일간 정제 처리량이 지난 7월 기준으로 1,425만 배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솔린 잉여가 남게 되면서 가솔린 수출을 하는 국가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정책이 계속 EV 차량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은
시노팩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원유 디맨드는 원유 수요는 25, 26년도에 분명히 피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솔린 가격이 낮아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부담이 없으면 내연기관차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EREV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이게 매우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그 누구도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자, 어쨌거나 현재 배터리 EV 차량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게 1차적으로는 PHEV라고 하는 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브랜드에 대한 차량 선택을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대안들 그게 뭐 EREV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하이드로진이 됐든 다른 대안들을 분명히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향후 몇 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와중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석탄으로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가 석탄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석탄 1톤을 태웠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3톤이 넘어가요.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EREV나 PHEV 같은 것도 또 다른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비자들이 본인의 그 경제적 효율성, 편의성들 감안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나 BEV는 당분간은 좀 힘든 구간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의 브랜드 파워를 계속 유지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승용차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다른 대안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원유나 이런 수요는 분명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수입 증가율이 높지 않냐? 현재 인도의 원유 수입량은 중국의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OECD 국가와 중국이 수입이 정체되는 부분과 인도가 늘어나는 부분을 서로 트레이드 오프 시켰을 때는 사실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25, 26년도에 이제 디맨드 피크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발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I는 70불 초반대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학습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전엔 중동에서 무슨 일만 생긴다라고 유가가 막 급등하고 난리 브루스를 쳤습니다만 뭐 계속 지켜보니까 실제 싸우진 않아요. 그리고 원유 생산 기지나 이런 것도 건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놓고 보게 되면은 거리가 1,500km가 넘잖아요. 절대 지상군 투입이 불가능한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원유 기지를 공격하는 게 가장 좋죠. 유일한 핵심 수익원이니까. 그럼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건들 거 없나요? 이스라엘은 LNG 가스를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뭐 서로 그 약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면전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이 미사일을 만약에 쏜다라고 하더라도 건너가야 될 나라들이 많잖아요. 사우디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의가 될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원유의 생산 수출을 막는 거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특히 유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수출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잉여는 재고는 쌓일 것이고 더 안 좋은 구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죽만 울리다가 이것도 끝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는 사실 내년부터는 뭐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확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고 설령 소규모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유의 생산 수출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등락은 행여 있을지 모르나 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리고 오펙 입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좀 원유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저없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BEV 관련돼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PHEV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PHEV가 됐든 아니면 그냥 EV가 됐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솔린 수요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원유 수입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잉여가 남게 되면은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내연기관도 이 정도의 경제성 감안하면은 살만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시장에 대응할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어떤 회사의 배터리를 썼느냐가 차량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는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을 분명히 낼 것이고요. EREV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추세적으로 물론 BEV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은 분명히 추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확전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생산은 계속 될 거다. 조그만 충돌 분쟁은 있을지라도 원유 생산과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